이제 수사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려는 것은 경찰청장 비화폰 기록 확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 비화폰이라고 하면 보안 기능이 있는 암호화된 통화 내역일 텐데요. 조지호 경찰청장 공관 압수수색.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청장의 비화폰은 그러니까 경찰청장 공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를 시도하려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화폰을 확보하려는 시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임재 변호사님. 그동안 계엄 과정에서 지도부들이 비화폰을 통해서 통화를 수차례 했다는 걸로 알려졌고 이 안에서 계엄에 관한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일전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그런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좀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경찰청장과의 통화 내용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 내란죄 적용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으며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려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내란죄 적용에 있어서 이것이 우두머리인지 주요 업무 종사자인지 아니면 단순 가담자인지 이런 부분을 나눌 수 있거든요. 이 경찰청장과 나눈 그 비화폰 이번에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에도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담겨 있는지 내지는 정말로 그런 전화가 있었는지 몇 차례 있었는지 그 전화를 한 시점은 언제인지 비화폰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그것이 음성으로 확보가 가능할지 기록은 남아있을지 아직은 예측이 어려우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이 부분이 일치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도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이어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불발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관저로 이동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18일 10시 공수처로 출석하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특급 등기도 우편물 또 지금 발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특급 등기로 우편물 발송을 했는데 그것이 대통령실에서 미배송으로 떴다고 합니다. 우편 시스템 상에. 그리고 한남동 관저로 보낸 것은 수취 거부가 돼서 반송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임재 변호사님, 수취를 거부할 수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3자, 지금 관저라고 한다면은 뭐 누구든 거주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대신 받아줄 수도 있겠었겠지만 아예 이런 부분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사실 지금 검찰도 그렇고 공조수사본부도 그렇고 지금 소환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전 정말 소환에 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고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호인단을 막 꾸린 단계이고요.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금 그 논거를 세우고 변론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섣불리 소환에 응했다가는 오히려 더 불리한 그런 위치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심하고 소환을 최대한 미루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계속 이렇게 소환장을 보내고 있는가? 소환을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체포영장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양측 모두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소환 요구는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검찰에서 2차례 소환을 통보했고요. 공조수사본부에서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발된 겁니다. 강구 대변인님. 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도 지금 벌어진 이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 뭐 형사 재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헌재에서 있을 탄핵 심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법적 검토가 좀 필요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변호인단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선임을 했지만 그 아래 법리 검토를 하실 분들의 여러 가지 여러 명의 변호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좀 끌려고 하는 그런 포석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라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대통령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소환, 본인 말처럼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당당하게 소환에 임하실 것을 저는 간곡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죠. 군 통수권자였던 윤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계엄군 지휘를 맡았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실 예정인가요? 국민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시민의 생명과 목숨을 지킨 훈장을 받을 사람이지 이처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심사 날인데 어떤 점 소명하실 예정이신가요? 피의자가 공포탄 지시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실 점 있을까요? 책임 다 하실 거라고 했는데 구속 포함하신 말씀이실까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 10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이 됐고요. 14일에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이 됐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진우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데 임재 변호사님, 박안수 총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큰 제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본인이 지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이제 법관 앞에서 이걸 소명할 수 있는 기회 한 번을 날리게 되는 것인데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직접 나가는 걸 포기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되는 건 아니고 예. 일단 서류 심사 같은 부분을 거쳐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줄줄이 구속이 되고 있어요.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내란죄에 있어서 중요 업무 종사자, 주요 업무를 종사했다고 핵심적인 인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점쳐지고요. 예. 박완수 전 육군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중체대했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보다는 앞으로의 그런 대응 과정, 앞으로 받을 그런 수사 과정에 대한 그런 전략을 세우는 쪽으로 좀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은 계속 나올 거니까요. 계속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